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6단원 한국문학의 2에 그중에 소단원 3인 춘향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춘향전의 지문을 아직 읽지 않은 학생은 먼저 읽은 후에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춘향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의 짜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춘향전은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고 이몽룡과 춘향은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새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게 되고 이를 춘향이 거절하게 되면서 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해 어사출도를 외치게 되고요. 그래서 변학도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마지막 결말에 임금의 허락으로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돼서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부분은 절정과 결말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작품을 읽으면서 교과서의 각 페이지에 있는 물음 활동에 대해서 해결을 해봤을 건데요. 그 물음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춘향전을 제대로 감상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한 남성의 아내이고 그래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신임 부사가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263쪽으로 가시면 어사또가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서 자신에게도 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차림이 나온 걸 보고 통분, 즉 화를 내게 되는데요.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상차림이 다른 사람들은 푸짐하게 나왔지만 자신의 상은 초라했기 때문에 나의 옷차림, 행실을 보고 푸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화를 낸 거겠죠. 어사또가 신부는 어사또지만 들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옷차림을 해이하게 하고 갖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양반이긴 하지만 귀하게 대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차림이 초라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264쪽에 가보시면 물음 활동으로 어사또가 한 편의 시를 짓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금중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희들이 먹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였는데요. 자, 이 시를 보고 운봉영장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시의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이겠죠.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니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를 보고 이 양반이 겉차림과 다르게 평범한 양반이 아니로구나. 즉 어사또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운봉영장은 나에게 뭔가 큰일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겠죠. 그래서 일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정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사또가 출도한 뒤에 변학도가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말을 뱉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꼬여서 말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변사또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평소에 당황하면 말이 꼬여서 헛나오거나 잘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서 답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변사또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당황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스꽝스럽게, 즉 언어 유희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당황을 했겠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읽기 중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읽었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춘향전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엔 양반, 중인, 평민, 천민과 같은 계급을 구분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괴로워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사또의 출두, 즉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그들이 부정부패한 수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당대에는 여성의 정절이 상당히 중시가 되는 시대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춘향전 같은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부르느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보통 많이 칭을 합니다.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무엇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로는 조선 후기 서민예술인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원래는 판을 벌려 부르는 소리, 즉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사설을 가져다가 소설화시킨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당대 서민층이 쓰던 생활 언어들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읽어보시면 작품 내용이 매우 발랄하고 생동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불어 서민들의 의식이 그 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사고방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옹고집전 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친숙하게 접해봤던 작품들을 판소리계 소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읽기 중 물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해봤던 것처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작품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 확인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풍자와 해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무엇이냐?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느냐? 기존의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추락시키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려운 말로 골개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풍자와 해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공격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공격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그에 반해 해악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공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이런 풍자와 해악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면에서 엿볼 수 있느냐? 어사또가 출두했을 때 수령들이 서로 다양하게 막 도망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괴 잃고 강정 들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사 출두에 당황해 허둥대는 수령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당대 수령들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걸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여러분이 살펴보셨죠? 변사또가 어사또의 출두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언어 도치로 공포에 당황한 변사또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 당대의 인물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걸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겨있는 의도를 한번 보시면요.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춘향에게는 큰 소리치던 변사또가 겁먹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그런 부정적 인물들에게 가지고 있던 화, 울분, 채증 이런 것들이 통쾌함을 통해서 해소되고 가라앉는 느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부정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죠. 결국 이 춘향전의 작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네, 수령과 변사또에 대한 이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비판적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풍자와 해악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춘향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상한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음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이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하는 활동을 수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나 본인이 지금 작품을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꼭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봐요.